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러 진영의 유튜버들에 대해 소개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반문재인 정권으로 뭉치자는 이야기를 했죠. 물론 반문재인 정권으로 뭉치자는 것은 뭉치자는 뜻이 아니라 문재인과 문재인을 옹호하고 또 문재인의 좌빨 정책들을 지지하는 정치인, 교육인, 언론인, 연예인, 방송인들을 나라를 운영하는 정책적 중책에서 밀어내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총선에서 문재인과 긴밀하게 연결된 세력들도 떨궈내자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비슷한 영상을 또 찍느냐? 사실 좀 한동안 힘들었어요. 영상 조회수도 안 나오고 저 나름대로 논리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고요. 환절기 때문에 장염으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핵심은 장염이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페이스북을 열심히 보는데 그래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 뭐 막말도 하고 농취도 나오고 허위사실도 이야기하는 등 뭐 난리도 아닙니다. 또 심지어 좌파 진영에서는 지옥주댕이라는 현직 육수 작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옆에 양주대꼬까지 해놓고 사자 분위기 팍팍 풍기면서 이제 싸구려 멘트까지 쓰면서 어그로를 확 끌어오는 이제 상황까지 왔죠. 그런데 그 양반들이 왜 싸울까요?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그런 거 좀 궁금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속내까지 전부 관심법으로 엄마니 밤매홈 또는 누가 싸움을 했어? 누가 싸움을 했냔 말이다 할 수 없는 김적패 피처링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적패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에 거대한 두 축이 있었죠. 말콤 X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한 명은 극단주의적 흑인 우월주의를 이야기했고요. 반면에 한 명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흑인 유화 정책 운동을 했습니다. 특히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 I have a dream은 이미 미국과 전 세계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말콤 X의 이슬람 극단주의적 폭력적 성향 이야기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위선적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논란의 거리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흑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했다는 점에서는 크게 두 축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 힙합계에서도 한때는 이스트와 웨스트로 나눠서 두 명의 걸출한 스타 래퍼 노토리어스 B.I.G와 투팍이 있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우파판에도 거대한 두 걸출한 세력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윤서인 패밀리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입니다. 앞에서 두 예시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크다고요? 물론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제 두 예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 조금 비슷하긴 해요. 솔직히 앞에 두 흑인 인권 운동가들도 궁극적으로 흑인의 인권을 위해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 미국의 웨스트 이스트 힙합 씬도 결국 힙합이라는 음악을 사랑하는 두 집단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유튜버 판도 결론적으로는 자유주의 우파라는 가치하에 활동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왜 싸우냐? 결론은 방법론이죠. 짧게 말해서 내 방식이 옳다입니다. 그리고 좀 길게 이야기하자면 우파판도 여러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그 이권 때문에 조금 싸우는 거죠. 물론 힙합하는 사람들처럼 입으로 털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입에서 털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욕먹고 퇴출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과도 제대로 못하고 안 하고 입을 터는 거죠. 또 그렇게 털면 어그로가 생기니까 조회수도 올라가고요. 그 과정에서 좀 더 탄탄한 구독자층도 생기겠죠. 사실 롤렛 싸움은 답이 없어요. 팩토 싸움은 조금 답이 존재하긴 해도 롤렛 싸움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저짝 논리가 더 와닿으면 저짝 구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쓸모없고 관종 어그로 영상이 뭉치자는 영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뭉치자는 게 나를 따르라 이거니까 각자 알아서 빨갱이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걸으라고요. 그게 뭉치는 거라고요. 그놈들 걸러내고 그 다음에 우파끼리 싸움하자는 거죠. 이게 뭉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서로 싸우죠. 그럼 어떤 방법적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좀 분석을 하자면 일단 우파 유튜버는 두 가지 방식의 부류로 나눠집니다. 밖에서 뛰는 필드 타입이 있고요. 안에서 활동하는 엔터테인먼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사실 인기가 더 있는 유튜버들은 필드 타입보다는 안에서 영상을 찍는 엔터 타입 부류가 훨씬 많아요. 구독자층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드 타입들이 보기엔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마음에 안 들어 할 거예요. 왜냐? 자신들은 이제 밖에서 뛰고 활동하고 단독 기사도 찾고 여러 전문가 정치인 인터뷰도 하고요. 집회 현장도 발로 뛰어다니거든요. 실제로 비용도 훨씬 많이 쓰고.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스타일을 보면 딱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영상에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이제 후원금 받아 맛난 음식 먹는 영상에 찍고 좋은 데 간다고 페북에 자랑질이다 하면
하면서 맨날 자기들이 단독으로 따온 기사 또는 어디서 신문 기사들을 2차, 3차 가공해서 떠들거나 아니면 어디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잘 퍼온 자료들 그 자료들 짜집기 하는 수준으로 영상 찍는데도 자기들보다 구독자나 조회수가 훨씬 잘 나와. 그러면서 영상으로 필드 뛰는 사람들의 방법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이제 방구석 제갈량 짓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필드 현실이나 국회 시스템이나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말이죠. 틀딱이나 뭐네 원래는 자유주의네 뭐네 하면서 이제 훈수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한 번도 제대로 함께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죠. 물론 이 관점으로 보이면 저도 당연히 빡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인싸놀이 하는 유튜버들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스타일이 바라보는 필드 타입도 어떨까? 대체로 엔터테인먼트 스타일의 유튜버는 뭐랄까 정치적으로 강력한 메신저라기보단 뉴스의 2차, 3차 가공을 통해서 보다 쉽게 중도층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답답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필드 타입들의 방식은 중도들한테 이제 잘 안 먹히는 방식이다. 중도들을 빼앗으려면 우리처럼 조곤조곤 잘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서 소리 지르면 오히려 역효과 낸다. 여론은 흐릴 것이다. 같은 논리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기 위한 영상을 우리도 고민하고 만들고 있다. 중도층에게 어필하기엔 우리 방식이 옳다. 재미있어야 사람들도 따라온다. 각자 방식을 존중해라. 그러면서 솔직히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부채의식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약간의 부채의식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양쪽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 명의 분석가, 평론가, 성론가들이 100명의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전쟁에서는 앞에서 몸빵하는 탱커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영상에서 정부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 가지 1차 가공물인 기사들의 2차, 3차 가공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엔터타입 우파 유튜버들을 폄하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재미있게 조곤조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지 못한 정보를 가져다가 잘 가공해서 맛있게 요리해준 덕분에 좌파들과 논리 싸움, 팩트 싸움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너무 비슷한 이야기를 스피커만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향도 크죠. 주로 유명 유튜버들이 그 시즌마다 하는 이야기가 거의 같기도 해요. 혹자는 누가 원고를 써서 초안을 뿌린다, 기획을 한다 라는 유언비어가 돌 정도로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걸 이제 탱커 위치인 필드 타입들이 보면 빡칠 수도 있죠. 뭐랄까 그들도 말 잘하고 능력 있는데 방구석 제갈량짓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형님 말씀을 들어보면 엔터테인먼트 스타일 사람들에게 약간의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방식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인성이 그렇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시간 버려가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스타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향력을 이제 조금만 발휘해서 연사로 띄워주거나 하다못해 집회 광고라든가 집회 참여 독려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엔터테인먼트 스타일의 유튜버들이 사실 몸을 겁나 사리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자한당 묻을까봐 두렵다. 결국 구독자 떨어질까봐 무서워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뭐 아직도 여러 유튜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죠. 그 와중에 지옥주중이라는 어디 뉴스 만들던 사짜 분위기 팍팍 풍기던 양반도 나타나서 호기롭게 시비 털다가 탈탈 털리기도 했죠. 그 와중에도 또 자리를 진득하게 잡고 이곳저곳에 끼지 않고 열심히 자기 영상을 만드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어디서 듣보잡들이 유튜버 싸움에 태그 하나 얹어서 조회수 구독자 좀 빨아보려는 행태를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유튜버들이 좀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 필드 타입 유튜버들이 봤을 때 친목질, 인싸질 하면서 실제로 필드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반면에 자유주의 엔터 스타일의 유튜버들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중도 젊은 층들을 끌어오고 유튜브 활성화를 시키고 그동안 좌빨 선동 정치 시사 유튜버 판에서 일반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좌팩트로 좌빨들 까부선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엔터테인먼트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무튼 이제 제가
주서 없이 막 주소 위주로 이야기 좀 했는데 이것들을 좀 한 번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유튜버들끼리 싸우는 이유입니다. 유튜버들끼리 싸우는 이유 1번 목적은 같다입니다. 자유주의와 반공산주의 그리고 잘 살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활동합니다. 2번 우파 유튜버 스타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필드 타입의 활동가 유튜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스타일의 평론가 유튜버로 나뉩니다. 3번 필드 타입의 활동가들은 엔터테인먼트 스타일의 유튜버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향력이다 중도에게 전달하는 파급력이라든가 엔터 스타일의 유튜버들이 훨씬 커요. 하지만 그 유튜버들이 실제로 필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좀 많진 않아요. 좀 드문 편입니다. 실제로 단독이라든가 핵심적이고 심층적인 영상 자료들은 활동가 스타일의 유튜버들이 훨씬 많이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나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 사건 같은 건 엔터 스타일의 유튜버라면 꿈에도 못 꾸는 쾌거입니다. 하지만 엔터 스타일의 유튜버들은 오히려 그들과 접촉을 피하면서 구독자 관리에 힘든 것도 사실이죠. 인싸놀이도 즐기고요. 책임 없는 표현의 자유도 많이 즐겼습니다. 그리고 4번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유튜버 스타일도 할 말은 있습니다. 중도 입지 확장과 우파라는 단어의 유통 확장 그리고 당연히 재미와 화제성은 엔터 스타일의 유튜버들이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엔터 스타일의 유튜버들은 중도들이 좌빨들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알기 쉽게 여러 팩트들을 가공하고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5번 싸워서 남는 게 승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적자 생존입니다. 싸우고 또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립되면 결국 좀 더 좋은 우파적 사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싸우는 꼴 보기 싫다고 설마 다음 총선에도 조국 실드 치고 밀어주는 문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찍지는 않겠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반문으로 뭉치자는 겁니다. 각자 스타일은 스타일대로 잘 즐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로 뭉치시면 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김적표였습니다.